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코너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간격이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역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 드리는 이 코너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고전전 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일본인 사이에 거짓말도 1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식의 오그가 유통되나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오래된 그 고사성어라든가요. 일본의 속담층에는 이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일본 내에서 유행된 것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선정사이었던 게베르스가 홍보 전략으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을 먼저 사용했다. 라고 일본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는 다른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일단 보통 일본인들은 히틀러 혹은 게베르스가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베 정권의 아소타로 부총리가 히틀러 정권의 두 번이나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4년의 이야기인데요. 히틀러 정권이 당시 민주적이었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독재적인 나치 헌법으로 바꿔버렸다. 일본도 그러한 수법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내외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민당 안에서는 아소타로 부총리는 항상 그러한 실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실언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하게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해에 다시 아소 총리는 나치를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치는 동기가 좋았다. 그러나 결과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나치의 동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세계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는 금방 그 발언을 취소하여서 제 실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나치 독일 그것도 집권당의 부총리라는 사람이 나치의 수법이라든가 나치의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재 아베 정권은 히틀러 정권을 상당히 흉내내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은 헌법 개정안에 96조, 97조, 98조, 99조 정도의 바이마르 헌법 안에 있었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 입법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히틀러는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켜서 이제 나치 헌법으로 개정해 버렸습니다. 이것 그때 바이마르 헌법보다 훨씬 문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중심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헌법제의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됩니다. 일본인들도 잘 모르고 한국인들도 잘 모르고 세계에서도 거기까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을 자민당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백번 해도 이것이 진실이 된다라는 아소타로의 말은 그 실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인 내용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순이 포로님 질문하셨습니다. 교수님, 일본 정치 구조를 알고 싶어요. 선거는 어떻게 하는지, 위속수, 전적수, 전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지 등등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스와 그들의 대한 정책의 8번째 이후 10번째까지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중용하고 그리고 참의원의 이원제로 일본 국회가 운영된다라는 내용. 또 이것을 먼저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웨스트 소울님인데요. 호사카 교수님, 일본 납치 피해자로 유명한 요코타 메구미 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본 정부는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메구미 파리로 전치를 하고 있는데 메구미 씨가 정말 납치 피해자라는 증거가 있는 건가요? 납치가 아닌 본인 동의 하에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해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코타 메구미는 그 일본의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의 아이콘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린 나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4살 때 납치 당했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동행해서 스스로 갔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납치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당시 북한 김정일 위원장하고 일본이 북일 수교를 위한 북일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거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 일본 측에서는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서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신원, 혹시 죽었다면 유골, 이런 것을 인도하는 것을 요청했죠. 당시 김정일의 지시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잘못했다 라는 논리를 구축하여서 요코타 메구미에 대해서도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그러면 유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유골을 제출을 북한 쪽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요코타 메구미라고 하는 유골, 인골을 일본 쪽에 인도했는데요. 그것을 일본에서 DNA 감정을 했더니 메구미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요코타 메구미는 사망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고요. 또 일반 시민단체도 요코타 메구미를 일본에 돌려달라라는 운동을 오히려 그 이후 계속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전적으로 이용해 왔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요코타 메구미는 김정일의 집안의 가정교사가 되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형인 김전철 씨의 가정교사 역할을 계속했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코타 메구미는 북한의 로이ヤル 패밀리에 상당히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일본에 가서 다 말하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것이 요코타 메구미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쪽에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추측입니다. 물론 그 추측을 많이 뒷받침하는 정보들이 다르북하신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가 죽었다고 북한 쪽에서 발표한 연도 이후에 요코타 메구미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목격된 사실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직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수수께끼가 많고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타 메구미는 특히 일본의 우파 정권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계속 삼아왔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던 볼턴 보좌관을 해임시켰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트럼프하고 일본이 오히려 그럼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특히 일본 정부의 요청을 트럼프 정권에서 상당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역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납치되어서 거의 불구자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간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분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의 납치자 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런 맥락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 트럼프 정권에 상당히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북일 관계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